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어느새 또 점심시간이 다가왔네요. 미리미리 제가 영상을 올려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비가 좀 와서 날씨가 좀 우중충하네요. 우중충해가지고 좀 쉬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한번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식들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제가 미국장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뭐 잘 갈 것 같으면서도 왠지 변동성이 아주 심합니다. 심하고 뭐 계속 오를 수는 있진 않겠죠. 트럼프의 또 입방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흔들립니다. 하여튼 참 예측하기 힘든 우리 그런 시장의 모습, 증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말로 예정된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이 기대감과 경계심에 투자 심리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뉴욕 주간거래소 보니까 다우 지수가 전장보다 119.07포인트 좀 밀렸어요. 좀 빠져서 41,249.38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도 전장보다 4.03포인트라서 5,659.91, 나스닥은 0.78포인트 올라서 17,928.92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주말에 이 스위스에서 이 고위급 무역 협상이 나서는데 이 트럼프가 중국의 145% 관세 폭탄을 투하한 이후로 처음 맞는 협상 자리이죠. 이렇게 첫 협상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는 좀 얻기 힘들 거다. 그게 우세한 시각입니다. 다만 양국이 고율 관세를 낮추기로 했어요. 해빙 분위기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오전에 자신의 그 트루스 소셜이죠. 이 트루스 소셜 계정에 중국의 8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또 씁니다. 이렇게 참 오두방정을 따라보면 왜 이렇게 또 계속 그 소셜 미디어에다 계속 엉뚱한 이야기 써버리니 주가가 막 들랑달랑 거리는 겁니다. 하여튼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 협상이 잘 돼도 결국 이 상당한 수준의 높은 수준의 그런 관세가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80%가 말이 되냐? 시장에서는 대중 관세율이 60% 정도까지 일단 내려올 것 같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 80%의 관세율은 시장의 단기 예상치보다 높다는 겁니다. 첫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것을 두고 트럼프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제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증시는 경계감이 지배적이었어요. 굉장히 지배적이었는데 순간의 오름폭을 늘리다가도 이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이 보합권에서 좁게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백악관에서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관세 인하는 없다. 그런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그 백악관 대변인이죠. 트럼프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양보도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이번 주 진전은 고무적이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뉴스 사이클에 그런 기복 속에서 살고 있다. 기복 속에 있는 하여튼 시장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중이라고 하고 있고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횡보하는 국면에 있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언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는 이날 나오지 않았는데 연방준비제도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공개 발언에 나서요. 뉴욕 연은 총재죠. 존 윌리엄스.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일수록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잘 고정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중앙은행은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정책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역할이다. 이 강조를 합니다.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가 연초의 예상보다는 회복력이 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그리고
그 마이클 바 연준 이사가 관세 부과로 올해 말부터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미국과 해외 경제 모두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관세 인상은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쿠글러 연준 이사는 현재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 일부 모델의 자연실험 열정치가 4.2% 부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고용시장은 최대 고용 수준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합니다. 업종별로 보니까 에너지가 1% 이상 올랐고 의료 건강 1% 이상 내렸습니다. 거대 기술기업 6곳을 가리키는 M7 중에 M7 중에 테슬라가 5% 넘게 뛰었고 나머지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이죠. 리프트 저다주 매입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28% 급등을 했고 소셜미디어 서비스 핀터레스트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고 있는데 보니까 2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행 예약 플랫폼이죠. 익스피디아 1분기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7% 이상 올랐고 여행 예약 플랫폼 익스피디아는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즘 여행 많이 안 가는가 봐요. 밀리는 거 보니까. 시카고 상품거래소 CMA 패드워치 들어보니까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6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82.8%, 전날 마감 무렵과 같은 수준입니다. 시카고 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58포인트 내려가서 21.90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좀 변동성이 좀 떨어지네요. 한때는 너무 높아가지고 참 무서웠는데 이제는 변동성 지수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딱 보합이에요. 근데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로 거의 약보합으로 끝났고 S&P 500이 0.07%좀 빠졌습니다. 다우지수도 0.6% 빠졌고 필라델피아는 0.81% 올랐어요. 다행스럽게. 엔비디아가 좀 올라있는데 엔비디아가 계속 지금 120달러를 뚫지 못해요. 뚫지 못하고 좀 빠지네. 0.6% 빠졌고 브로드컴 선방을 했습니다. 0.21% 올랐습니다. TSMC 0.74% 쫄금쫄금 올라가고 있고 ASML은 0.16% 빠졌습니다. 그리고 AMD가 1.12%좀 올라줬고요. 100달러 돌파했죠. 그래도 퀄컴도 0.06% 올라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4% 올랐습니다. 텍사스 좋은 일 있나? 하여튼 어플라이드 0.25, 암홀딩스 0.62% 빠졌고요. ADI 2.33%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래도 반도체 섹터는 좀 올라줬습니다. 문제는 더 올랐어야 하는데 좀 약간 좀 하방 떨어진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떨어진 것보다는 낫다. 하여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다음 시간에 봬요.